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한 10일 정도 제가 목을 쓰지 못해서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요약적으로 1월 31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일 연속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월 31일에도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 2월 3일 월요일도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월요일에 갭 하락 출발을 하겠죠.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개인들이 어디서 양매수화가 되는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가급적. 근데 이제 정말 드물게 만기일에 이제 한쪽으로 원웨이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형태가 발생한다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2월물 양매도 포지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었고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현 선물 옵션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매도 압박이 좀 거셌죠.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이 양매수화가 됨에 따라 수급 대비 최대한 움직임을 제한시켜 묶어둔 하루였고 결국 야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마지막에 좀 하락하면서 마감했죠. 그때 조금 더 거세게 밀려서 야간 선물이 0.59% 하락했고 330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은 본주 60만 주, 우선주 8만 주 신청한 것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중국, 홍콩, 대만 증시가 금요일에 휴장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장은 2월 4일 화요일까지 휴장이고요. 이제 홍콩은 다음 주에 개장을 합니다. 미국 PC 발표가 있었는데 11월 PC는 2.4%에서 12월에 2.6%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근원 PC는 2.8%로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더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적이죠, 계속 보면. 자, 프리장 체크 내용입니다. 금요일 장 프리장에는 단연 SK 하이닉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연휴 첫날부터 급락을 하면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했었죠.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고 가자면 나스닥은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지만 거의 돌아왔죠. 거의 돌아왔지만 엔비디아만큼은 갭을 많이 남겨둔 채 거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지금 5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갭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갭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갭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서 V턴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더 탄탄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갭 저항의 효력은 강해지면서 약세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주목을 해야겠고 프리장 때부터 선물은 10%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현물이 시가를 이제 10.86%를 빼고 장중에 조금 양봉으로 이제 들어 올리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죠. 뭐 하루짜리 하락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갭을 극복하기에는 하이닉스의 갭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을 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그 기록을 좀 보시면 10%를 움직이는 정도면 거의 최정점이에요. 많이 떨어지면 진짜 많이 특수한 날에나 반응을 하는 정도거든요. 10%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상승과 하락이 10% 정도 된다 하면은 거의 뭐 상한가 하한가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하이닉스가 10% 많이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최대치 움직여준 것 같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남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자리는 여기 127% 자리 이 부분에서 막히는지 보자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100% 넘어간 다음에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정점이 형성이 됐던 거고, 그 자리는 기존에 저기 24년 7월에 만들었던 고가 찍고 내려올 때 또 저항을 발생시켰던 갭자리랑 같습니다. 요 자리죠. 그리고 지금 급락하면서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잡아둔 자리 보시면 지금 618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죠? 61.8% 자리가 여기 딱,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618 자리에 딱 걸쳤어요. 밑꼬리가.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할 만큼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금 전에 좀 전에 엔비디아를 빗대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갭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한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5거래일 내에 이거를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하방 압력으로 더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382까지는 열어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멀지가 않아요. 한 18만 2천 원 선 정도인데 금방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은 이제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은 일단 요 정도까지로 보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기준 양봉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 양봉과 기준 음봉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거래 터진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 그것보다 사실 거래가 더 나와가지고 요 기준 양봉의 효력을 좀 잃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기준 양봉을 절반을 지켜주는 자리가 사실 고기랑 비슷한 자리기도 하고, 이제 끝자락 절반은 거기도 뭐 지난번에 한번 지켰던 자리긴 한데, 어쨌든 이 기준 양봉에 대한 효력이 이날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많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양봉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낸다면은 또 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간장을 보아하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엔비디아의 상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포지션과 이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도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지금은 제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를 장중 방송할 때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어떻게 했어요? SK 하이닉스를 켜놓고 방송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좀 꼽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영향을, 시장의 기여도, 변동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을 SK 하이닉스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제 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이제 3조 원어치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도 이제 사실상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 만큼 또 많이 팔기도 했고,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대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55% 정도 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비중을 보시면요, 제가 한 요쯤 내려올 때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이거 파란 선 보이시죠?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거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다 라고 계속 작년 여름까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저거 다 던지면은 시장 그냥 현물 저거 던지면은 직접적으로 파생이 아니라 현물 매도에 의해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고, 그게 곧 증시를 직접적으로 누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이 기간 내내 드려왔습니다. 24년 7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파란 선이 빠지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빠진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현물을 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쉬어가는 한 달도 없이 그냥 제가 이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빼면은 49%를 향해 간다. 근데 지금 벌써 이 56.4 정도에서 이미 이제 50%를 깨버렸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49.99가 됐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은 이번에 작정하고 물량을 던져 온 것을 계획적으로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모아왔던 거에서 던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좀 말씀드려놓고 지금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갔죠. 6개월 이상 지났나요? 뭐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다 거의 뭐 삼성전자를 뭐 마냥 뺄 수는 없습니다. 뭐 45, 44, 뭐 30%대까지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이 해봐야 뭐 48% 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빠질 만큼도 많이 외국인 보유 비중 뺀 겁니다. 그 빠질 만큼 빠졌을 때 증시가 그러면은 올라가냐? 삼성전자를 사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사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어느 정도 묶어둔 다음에 하이닉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를 강조드리는 거는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빼는 동안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다시 하이닉스 비중으로 외국인들이 증시를 누르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25년도에 벌어질 일 초반에 상반기에 벌어질 일 가능성이 또 생기니까 하이닉스에 초점을 좀 맞춰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하이닉스가 이제 55%대인데 이것 또한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열어두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초점을 또 하이닉스로 넘어와서 좀 잘 살피고 있고 두 개 다 중요하죠. 예, 당연히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5만 원 사실 5만 원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리장 체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선물 10%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었고 외국인 선물은 이제 환매수 우위로 시작한 뒤에 9시 16분에 이제 확인한 사항으로는 기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신규 매도 우위로 변경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추정했었습니다. 오늘 방송 때 이제 적었던 거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를 항상 하고 있죠. 59,000원, 55,700원, 54,000원에서 4,400원. 최대 매물은 54,400원, 53,000원, 51,800원, 5만원인데 금요일에는 53,000원 이 자리와 51,800 사이를 이동했죠. 삼성전자의 고가가 53,000원이었고 저가가 51,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자리들이 조금 더 일단은 와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 가가지고 전투하고 또 이동하고 전투하고 이동하고 전투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 체크 상입니다. 10시 8분에 체크를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전환할 때고요. 여기죠. 자, 보시면 프로그램이 매수를 초반에 하다가 매도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 전환될 때 체크된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상승 에너지가 금융투자의 콜옵션 말고는 딱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무슨 말이냐? 이 많은 이 숫자들이 이때는 이제 매도 전환이 됐었으니까 프로그램 비차익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 현선물 매도, 콜 매도가 진행되고 뭐 그날 시장을 땡길 수 있는 상승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오전에는 적어도 금융투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금융투자에 또 콜옵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물량 공급 차원에서 LP 역할로 좀 해준 것 같고요. 현선물은 어차피 기관은 금융투자는 2월물 옵션에서 양매수를 보이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콜옵션 쪽으로 좀 두텁게 만들어 버린 거죠. 콜옵션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었고요. 예, 그래서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은 양매수화가 되면서 시장은 자리 잡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초반에는 이제 콜옵션 우위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뭐 10시 지나가고 하니까 양매수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양매수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양매수화가 되고 나서 여기서 양매수화가 되기 시작했죠. 10시 8분 체크니까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정도에서 양매수화가 되고 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양매수화가 됐던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양매수가 뭡니까? 여기 기준에서 양매수 만들었어요.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면은 개인들이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갔던 것을 다시 되돌리면서 기준을 만들었던 곳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보인 겁니다. 뭐 그럼에도 저는 조금 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막판에 후반부에 풋옵션 부족했던, 그래도 콜에 비해 부족했던 위클리 풋을 후반부에 계속 땡기더라고요.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요. 자, 그날 개인 위클리 풋옵션 자 보시면 이렇게 12시 넘어가니까 금액을 이렇게 늘렸죠. 파란 선 보이시면 이렇게 파란 선 개인이죠. 계약수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후반부에 풋옵션을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는 개인 풋옵션의 프리를 낮추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시에 만들었던 자리로 다시 회귀하면서 끝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다른 수급들이 취약했지만 결국에는 위클리 만기 때는 위클리 만기의 위클리 개인 수급이다 라는 거고, 그 방향을 도와줬던 거는 프로그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시장은 오후장에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됐고요. 연휴로 인해서 위클리 수급이 거의 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1만 계약 이상의 양매수로 시장을 묶어두고 있는 만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1순위는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으로 보셔야 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오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에너지원 체크를 해보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1순위는 개인 위클리 옵션 수급이고, 이제 오전장 체크 내용과 후반부 체크 내용의 이제 수정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개인 위클리 옵션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였는데 이제 막판에 위클리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2만 계약 정도씩 양매수화되면서 10시 8분에 있었던 자리로 이제 회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꼬리 달고 마감을 했고, 외국인 현물 매도세 총 1조 1755억 원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많은 매도가 있었죠. 하이닉스도 많은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세 그리고 월물 콜옵션 매도 41억의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이 모든 방향이 기존의 누적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순방향이죠. 포지션을 하방 세팅을 해놓고 그 하방을 그날 키웠던 거니까 포지션의 순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사실은 거기에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얘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마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매도를 하더라도요, 신규 매도인 경우 굳이 떨어뜨리면서 매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을 원하고, 매도를 한다면 최대한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죠.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 포지션을 늘릴 때도 굳이 급하지 않다면 그 매도 자체를 쭉 눌러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에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들도 고가에서 하는 게 좋죠. 매도. 그래서 최대한 매도 포지션이 고가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게 더 압박이 더 크게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천억대 오전에 찍다가 1,500억 선에서 돌아섰죠. 오후에는 이제 환매수가 나오면서 토탈 217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에는 기존 누적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포지션 순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눌렀고, 오후에는 환매수로 위클리 옵션 만기 흐름과 일치했습니다. 금융투자는 금요일에 선물 저평가 인식을 하면서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죠. 보시면 선물 매수가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좀 많이 받아주는, 현물 선물 같이 받아줬죠. 현물 선물 같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현물도 마찬가지, 선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호가 하단에 대놓고 매수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호가를 살펴봤는데 금융투자가 대체적으로 호가창 아래에다가 매수 쪽에 밑에다가 좀 많이 대놓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보다도 더. 그래서 저거는 올릴 때 적극적으로 위로 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냥 꾹꾹 눌러 담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물량 공급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콜옵션은 그냥 이제 계속 값싸진 것을 더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양매수 구조를 유지를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2월물 옵션에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 양매수를 해놓기 때문에 콜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는 동안에 콜옵션에 들어간 게 다 손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콜 쪽으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 콜을 사주면서도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남은 만기 한 10거래일 남았나? 어떻게 됐죠? 지금이 그쵸, 이제 한 9거래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옵션에서 손실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2월물 옵션에서 콜풋 양쪽으로 매수 베팅된 자금의 대부분을 날리게 될 위기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는 남은 2월 만기까지 9거래일 동안에 어느 쪽으로든 큰 변동성을 줄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거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많이 내려가야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인데요. 요거는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를 쭉 나눠 썼지만 이거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적어둔 거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에서 332.5 콜옵션과 335 풋 간의 개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개인들이 콜 쪽으로는 332.5 콜이 많았고 풋 쪽으로는 335 위클리 풋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요. 그래서 요 물량을 요게 판돈이죠. 개인들 제가 위클리 옵션의 개인 이 베팅한 자금, 매수 베팅한 자금을 만기 날에 베팅한 자금을 이제 판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판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돈을 다 녹이려고 할 거고 그 힘이 더 강해지겠죠. 뭐 이날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판돈 자체가 그래도 뭐 9억 원 장후반에 이제 9억 원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332.5 콜과 335 풋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다 녹이는 행동을 했고 그 사이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 물량을 최대한 녹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전장에는 콜옵션 쪽을 녹이기 위해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위클리 풋 335 풋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풋옵션이 계속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렇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은 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7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이 작은 것은 거래일 수가 이틀밖에 없었던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이죠. 차트 체크 간단히 해보면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8시 41분경에 파생반, 정규반,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주요 라인들 중에서 저항 쪽은 도달한 게 없었습니다. 지지 쪽으로는 이제 1차에 331.2 자리, 자 여기서 한번 걸쳤던 요 자리를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수급이 워낙 약했으니까 오전에 특히나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 늘리고 있었고 현물도 너무 많이 팔았었죠. 뭐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부담스러운 엔비디아 효과, 미국장 효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 속에서 눌렸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가 중립으로 양매수화가 되면서 2차 지지 라인을 최종적으로 지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하단부는 금요일 하단부는 329.8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개장 전에 그날은 이제 329.7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갔고요. 0.1포인트 차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은 0.5%, 0.59% 빠져서 330포인트대로 내려왔고 다음 주 단계적으로 328이라는 자리가 이제 코스피 200 기준인데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누적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에 손익 평단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재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수급이 없다라고 돈을 더 이상 안 쓴다고 가정한다면 328 밑으로 내려와야 수익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래가 됨에 따라 이것은 이제 숫자가 변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외국인은 328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333.36이에요. 그래서 5포인트 6포인트 이상은 떨어져야지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수익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또 기존에 지켰던 자리, 물론 요거는 편의상 이제 선물로 보는 건데 328 자리가 지켰던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난번에 여기가 언제죠? 1월 13일
14일, 15일에 저점이 328입니다. 그 다음에 325자리 기준 양봉이 될 수 있는 1월 3일과 1월 6일의 경계 라인을 가르는 게 이제 325자리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좀 주목해 볼 예정입니다. 328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325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을 종합해보고 금융투자가 양매수로 급하고 외국인들이 양매도에서 풋 쪽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325도 뚫고 25 공간으로 내려가서 마감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긴 해요. 이제 포지션 분석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남은 9거래일 동안에 요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거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과 리뷰 영상, 앞으로 2월 달에 있을 리뷰 영상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다가도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이라도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총평 및 종가 체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가 많았고요. 월물 콜옵션도 41억 매도에 풋옵션 18억 매수로 근 60억 정도의 순 배어 포지션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만기 당일만큼은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 양매수로 묶이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결국 후반부에 개인이 위클리 풋옵션을 늘리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반등이 나오고 끝났습니다. 당일 하락 베팅한 것은 금요일 당일에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기에, 즉 당일 하락 베팅한 물량,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죠. 풋옵션 매수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뭐 2월 만기물이고 또 선물은 3월물이고 하니까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하락장의 위험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비싼 가격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월물 옵션 베팅으로 외국인의 양매도 구조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 콜매도량을 한참 늘리면서 차후에 굳이 방향을 틀어 옵션 매도 포지션을 풀어야 한다면 11월물처럼, 이건 반복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아시겠죠. 이제 11월물에 이렇게 양매도로 하다가 한쪽으로 풀어야 할 것 같으면 어느 쪽으로 풀까 했을 때 이제 풋옵션으로 이렇게 풀어 버렸던 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방으로 푸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손쉬운 행동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자면 하는 거고,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 올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거는 불편해요. 이거는 뭔가 에너지를 이제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해 가지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뒤집어야 되는, 에너지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상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미끄럼틀 타듯이 자연스러운 방향이 하방이 되는 거죠. 현재는 포지션 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미끄럼틀을 타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좀 편하고 자연스럽지만 힘을 써가지고 억지로 우리 미끄럼틀 밑에서부터 막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순방향으로 타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보면은 막 가끔 가다가 막 역으로 막 거꾸로 올라가려고 위험한데도,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데도 가끔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뭐 내리막길, 물론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오르막길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반대로 가려면은 거꾸로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포지션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갈 때는 힘이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방향이 하방이 더 손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변수에 의해서죠. 즉 변수에 의해서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에너지가 곧 돈입니다.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환매수 될 것인가, 이 대량 매도했던 것을 환매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 자연스러운 방향을 포석하는 것이 더 그 자연스러운 방향을 이해하고 그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마다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좀 두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86으로 5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서 14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1월 올해 들어봤자 뭐 1월 거래인데요. 1월 이제 1월엔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거래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14번이나 백어데이션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하락장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요. 여섯 번째, 2월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이미 보복 선언을 한 상태죠. 자, 보시면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라는 소식이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 미국이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했습니다. 보복 관세 하겠다.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역 마찰이 좀 생길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위험 자산은 차익 실현 및 현금화 압박이 압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물금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고 그만큼 값이 올라가게 되죠. 현재 골드 선물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0.48% 떨어지긴 했지만 뭐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골드 선물은 1월 31일에 이제 마지막 날에 장중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트럼프 1기 때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까지 이어지는 약 2년 2개월간의 하락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도 했었죠. 2018년 10월에 이제 급락을 했던 기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2,400원, 선물 52,500원으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무려 1,344만 주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UBS 증권, 메릴 린치 등에서 대량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까도 보셨지만 50%를 깬 49.99%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50을 진짜 깨고야 마네요.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이탈을 한 상태고 기본 물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일시적으로 48, 49를 향해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50%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이 걸릴 거고 다시 사들이는 타이밍을 볼 겁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빠진 만큼 외국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제 충분히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큼은 못 빼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이닉스의 보유 비중이 빠지는지 여부를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사주는 아까 얘기했었고 하이닉스는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급락한 뒤에 나스닥에 비해 엔비디아가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연휴 이후 SK 하이닉스의 급락은 예견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은 198만 주를 매도하며 그동안 삼성전자를 팔 때 역으로 모아왔던 하이닉스의 현물도 매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의 선물은 외국인이 25년 1월 내내 연속 매도만 하다가 급락이 나온 1월 31일 단 하루만 287억 매수로 마감을 해서 1월 이후 4,721억의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중간에 거쳐왔던 1월 옵션 만기일에는 주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2월물 미결은 73만 6천 주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미결이 조금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코스피 현물 1조 1,755억의 대량 매도,
보였고요. 선물은 3,978억 매도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28 이하로 현재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2월물 콜옵션 매도 41억으로 콜 매도는 더 두터워진 양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풋옵션 쪽으로 포지션을 풀고 하방 베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1월 흐름 참조하시라는 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요. 반복해서 자주 과거에 한 20번 이상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금요일에 217억 매수로 결국 환매수 마감을 해서 끝났고, 금요일은 오전 매도, 오후 환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13조 183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외국인이 5,757억 하루에 금요일 하루에 매수가 나오면서 장중 1.6% 상승한 1,453.6원으로 마감했고요. 야간에는 이제 좀 더 올라서 1,45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440원 제가 1차 라인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1,410원이다 했는데 1,440원과 60일 라인을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 60일과 1,440을 모두 딛고 껑충. 그래서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하단에 반복된 지지 라인이 또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자리죠. 여기 밑에 2평 뭉쳐있는 자리에서 계속 튀어오르고 있다. 여전히 이번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62%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 관세 부과 및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해 갑자기 시장이 발작한다면 15에서 30% 한 방에 튀어오르며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 다 고가예요. 그래서 고가에서 지금 약간은 눕혀 있긴 하지만 다 고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것은 이제 비정상인데,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구간에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향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알파벳 실적, 그 다음에 AMD 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있는 고용 보고서 공개까지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 2월 3일 월요일은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2월 4일 화요일은 미국 졸트 보고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알파벳 AMD, 암젠, 머크, 화이자 등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발표,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ISM 서비스업 지수 수출입 통계 발표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 있고, 퀄컴 등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BOE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 베일리 BOE 총재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있고, 아마존 실적 발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 보고서 공개 있고, 메파인 미셸 보먼 연준이사 연설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월의 공식적인 첫 주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2월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일단 연휴부터 좀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감에 따라서 사실 2월 달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을 오늘 걸 말씀드리면서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시장에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주 에너지원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 만약에 시장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를 어떻게 대응하고 변수를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측보다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되 너무 강한 예측보다는 항상 확인하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풀어가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단정을 짓고 보이기보다는 여기가 확률이 더 높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방향이야. 자연스러운 현재 힘을 봤을 때 이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수가 나타난다면 그걸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함께 우리 장 시간에 풀어갈 문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에는 이제 지금 한 3일간 전자 목소리를 활용해서 방송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일단은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전자 목소리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노래 컨텐츠 없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